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 리플이 계속해서 고점 행보를 하고 있죠. 이 고점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이 리플에 대한 관심도가 하루에 무려 83만 건이죠. 이 83만 건의 거래량이 나올 정도로 사상 최고치를 향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관련돼서 대응 방법과 어떠한 이슈들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스위프트를 비켜라, 리플 21조 달러 결제시장 정조준이라고 하면서 제2의 폭등장이 오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브래드 갈린 CEO 5년 내 스위프트 시장이 14% 점유를 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고, XRP L 생태계 활동 사상 최고치다. 그리고 EVM 사이드체인 RLUSD 스테이블 코인이 성장 견인이 되고 있고, 기술지표는 2017년 랠리에 대해서 재현이 예고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뉴스를 보게 되시면 기존 국제은행과 결제망이죠, 이 스위프트의 아성이 흔들리는 가운데 리플이 21조 달러에 달하는 글로벌 결제 시장의 뭐를 패권을 차지하겠다라는 야심찬 포부를 드러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활발한 생태계 확장과 긍정적인 기술적 신호가 맞물리면서 리플의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지 시장의 기대치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브리드 갈리 하우스는 이제 향후 5년 내에 스위프트 시장의 최대 14%, 우리 돈으로 약 21조 달러, 어마어마하죠. 이 규모의 시장을 이제 XRP 원장이 차지할 수 있다는 과감한 예측을 내놓고 있고, 이는 전통금융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대안으로 이제 급부상한 리플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주장은 구체적인 온체인 데이터로 이제 뒷받침이 되고 있고요. 현재 XRP L1의 거래량은 무려 83만 건을 돌파했고 활성 주소는 2만 9천 개를 넘어섰습니다. 특히나 탈중앙화 거래소에서의 거래량이 1200만 달러를 넘어서는 등 생태계 전반의 유동성과 참여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자, 그리고 리플의 생태계 확장은 두 개의 강력한 엔진이 이끌고 있는데, 지난 6월 출시된 이더리움 가상머신이죠. 호환 사이드체인은 출시 일주일 만에 1400개 이상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성화하면서 개발자들을 끌어모으고 있고요. 이는 XRP 원장의 단순 결제를 넘어서 탈중앙화 금융, 그러니까 디파이죠,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성장 동력은 리플의 자체 스테이블 코인 RLUSD라 볼 수 있는데, 암호화폐 분석가 폴 베런은 RLUSD를 게임 체인저라고 칭하면서 달러와 1대 연동되고요, 매월 감사를 받는 등 기관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RLUSD 거래 시마다 XRP가 소각되어서 공급량이 줄어드는 디플레이션 모델은 XRP의 장기적인 가치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기술적 지표 또한 이례적인 강세장을 예고하고 있는데, 암호화폐 전문가 그레이트 매츠비는 XRP의 월간 볼리저 밴드가 확장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고요. 이는 지난 2017년 XRP가 1300% 폭등하기 직전과 유사한 신호라고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는 과거 패턴을 기반으로 한 분석을 통해서 XRP의 다음 목표가가 45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아주 파격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기도 한데, 지금 이제 리플의 과감한 비전과 실제 데이터로 증명되는 생태계의 성장, 그리고 과거의 급등장을 연상시키는 기술적 지표들이 맞물리면서 XRP가 글로벌 결제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결국에 이제 미국이 가상화폐의 패권이죠. 그쵸?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상화폐 패권을 잡기 위한 노력과 정치적인 이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미국 정부가 이 가상화폐를 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 리플이 가장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조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 트럼프의 속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제 이 부분인데, 미 지니어스법 리플 RLUSD XRP 시장 지배력이 촉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트럼프 서명 후에 이제 규제 준수 스테이블 코인 부상이 전망이 되고 있고, 전문가는 리플 RLUSD XRP의 테더 USDT를 취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 금 기반 스테이블 코인 등장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시장은 어떻게 하고 있다? 관심에 집중을 가지고 있다. 관심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자,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될 부분이 왜 도대체 트럼프, 그쵸? 자, 이 트럼프가 리플에게 있어서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이 리플을 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자면, 사실상 이제 정치적 이슈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이제 첫 번째 같은 이유는 SEC 규제 반대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의 SEC 즉 게리 겐슬러, 여러분들 진짜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이 게리 겐슬러의 강력한 규제 기조를 비판을 했었다. 근데 XRP는 SEC와 대표적인 규제 분쟁 중이기 때문에 간접적 수혜, 그쵸? 이 간접적 수혜를 받을 것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
암호화폐 산업 친화적 발언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뭐 최근에 암호화폐 산업을 미국에서 키우겠다라고 발언하면서 뭐 채굴, 그쵸? 그리고 거래소, 그리고 자산, 이 부분에 대해서 우호적 태도를 보였는데, 리플도 이 생태계의 핵심 기업 중 하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XRP 관련 인사와의 연계라고 볼 수가 있다. 리플과 가까운 업계 인사들이 트럼프 진영의 기부 혹은 접촉한 정황들이 굉장히 많이 뭐한다?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트럼프 이 대통령, 트럼프 2기 대통령 출범했을 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죠, 실제로.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리플의 미국 기반 그리고 뭐 고용 창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리플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미국 내 고용과 기술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 진영의 미국 우선 정책과 어떻게 맞물릴 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바이든과의 대비 전략. 정말 이 부분이 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이든 정부는 SEC를 통한 암호화폐 규제를 어떻게 강화를 했었죠. 계속 규제했었고, 그쵸? 강화를 했었는데, XRP는 직접적으로 소송 대상이었는데, 트럼프는 암호화폐 규제를 바이든처럼 하지 않겠다라며 차별화 전략을 취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리플을 지지한다. 그쵸? 지지한다라고 대놓고 말한 적은 없지만, 이 SEC, 그쵸? 이 SEC 규제 반대와 뭐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친화적 입장 변화, 그리고 바이든과의 차별화된 전략 등 이런 이유로 리플이 트럼프의 정책에 간접적 수혜, 그쵸? 최대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암호화폐 산업의 정치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러한 구조 자체를 이해하고 투자해 나가야 된다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 이 단기적인 변동성, 이거에 흔들리지 말고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런 흔들림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계속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 계속해서 이제 고점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고, 지금 한 번, 두 번 정도 이제 고점을 돌파하려고 지금 도전했지만 지금 윗꼬리가 달리면서 실패를 했고, 자,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데, 자, 한 3일에서 짧으면 3일, 그리고 길면은 이번 주 내에는 돌파를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다시 한번 크게 떨어지면서 4,000원짜리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큰 뷰를 보았을 때에는 상승이 맞아요. 네, 누가 봐도 큰 뷰를 보았을 땐 상승이 맞지만, 이 주가라는 건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쭉 올라만 갈 수는 없어요. 충분히 조정 기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크게 또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의 흐름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두 번 정도, 그쵸? 이렇게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3일 정도에서 길면은 이번 주 내에 또 돌파하지 못하면 실망 매물, 돌파하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이 실망 매물이 폭파하면서 다시 한번 크게 4,000원짜리까지는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팩트를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이번 주 내에 돌파하지 못하게 된다라면 크게 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